예,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시장 5%고요. 어제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이 연봉을 맞으면서 좀 밀림에 끝났어요. 자,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실에서 우리 정책 관련 10억 대주주 관련 이슈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흔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5월, 6월, 7월 달에 크게 오르고 슈팅도 하고 수익이 많이 나다가 이 8월 달에 조정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뭐 지금 종목이 좀 재미없다 하더라도 이럴 때 시장 이슈와 잘 챙겨주시면 이 사이클 잘 보고 다음에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준비 과정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밤이죠.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텐데 요 경계 때문에 미국 원목을 맞았다 보시면 되고, 좀 걱정했던 미중 간의 관세 있죠. 90일 유예해주겠다. 이게 안 되고 있다가 어제 다행히 트럼프가 확정을 시켰습니다. 잘 됐죠. 조금 더 나아가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빅피처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미국의 반도체입니다. 자, 마이크론인데 업밸류 되고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삼전 한익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어쨌든 아침에도 괜찮았다가 오후에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이렇게 연봉을 크게 맞고 수급과 투심을 좀 많이 흔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오늘은 다른 나라 다 좋았거든. 우리나라만 좀 못 맞았던 그런 날이었고요. 자, 바이오라든지 삼전 한익, 개별주지만 큰 것들 흐름 다 괜찮았고, 로봇들로는 상장 그 매수가 좀 돌아왔거든. 근데 디심이 좀 약했죠. 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류, K뷰티나 화장품들이 괜찮고 선별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는데, 이 투심이나 수급 문제 때문에 연봉을 좀 많이 맞고 변동이 많이 큽니다. 흔들릴 때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물론 이거는 주도주의 대장주 만드는 과정이라 저는 봐요. 여기에서 저 하반기 좋게 보는 엔터 세부 전략 변화가 있으니까 파트 2까지 챙기겠습니다. 자, 8월에 변동을 좀 보면서 제가 금주는 어수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에서 30% 현금 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베센트가 자, 누가 뭐래도 지금은 트럼프 위기에 금융정책의 1인자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제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 이 큰 정책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조정장에 제가 머니 스토리 드리는 거는 꼭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묵직한 매크로 달러는 98.3 살짝 올랐고,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10년물 금리는 4.27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는과 묵직 금리는 경기 지표와 시장 반응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상반되는 8월장에 미국 시황이 좀 극명하게 갈린다. 어제 이제 도이치뱅크 자료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냥 같이 관전하시면 돼요. 뭐 단기 변동이 얼마나 될지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빅피처는 크게 상방을 저는 만들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9월 달에 FOMC가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보고 시장 굳게 믿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변수가 나왔을 때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비둘기였던 보만 연주 부의장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비둘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접근이었고 연대 3회 금리 3번이나 금리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뭐 시장 반응은 없었어. 왜? 이미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니까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보는 과정이니까 오늘 밤 CPI와 다음 그 며칠 있다가 PPI 같이 보시면 되죠. 자, 근데 7월 달에 지금 CPI 컨센이 일반은 2.8%, 월 상승률 0.2%, 그다음 코어 CPI는 3.0이 이번 달에 컨센이에요. 자, 지난 6월과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밤에 같이 한번 챙겨 보시죠. 자, 혹시나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간다. 야,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그만큼 소비가 그만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좋다 나쁘다 해서 팍팍 끓일 게 아니라, 물론 물가가 되게 크게 나와버리면 조금 시장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만들어가는 과정, 추이를 보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관전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미국 경기나 지표를 살피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8월 21일 날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되는 게 있죠. 자, 8월 초에 일단 일단락됐던 관세가 지금 관세면 트럼프라 부르지만 미중 간의 관세가 90일간 잘 유예가 됐습니다. 혹시나 걱정했는데 잘 됐고요. 이렇게 되면 11월까지 미뤄졌고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뭐 겉으로 어떻게 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주고 히토를 받고, 어제 제가 엔비디아 AMD 말씀드렸는데
대중 수출의 매출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라.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트럼프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관세 관련 아직 미체결된 국가가 많은데 아직 브라질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인도 모두도 단단해서 자, 대규모로 지금 인도에서는 미국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물론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맥도날드, 코카콜라, 아마존 같은데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나머지가 체결 안 되고 있으면 미국에 대한 실질 관세율이 18%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경기와 물가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자, 나머지는 종목별로 챙기면 되는데요. 제가 꾸준히 AI 시대, AI 빅뱅 시대에서는 한국 반도체 세계 1등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작년에 다 출렁거렸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대장이 바뀌어서 3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래 바보였어. 마이크론도 바보였는데 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료도 되게 비쌌고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업밸류를 받았는데 원래 이제 세계 3위 디램 업체예요. 우리나라 1등, 2등이 삼전 하이닉스니까 근래 보시면 디램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재고도 소진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 많이 올렸어요. 물론 HBM도 디램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외의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았던 그런 영향을 보시면 되고 저는 꾸준하게 삼전을 대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5일 트럼프와 푸틴 만난다 했잖아요. 휴전 되겠나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발 물러서서 자, 트럼프가 이번 회담은 그냥 탐색전이야. 큰 기대하지 말고 평가절하를 해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너네 푸틴과 젤렌스키를 만나는 회담을 내가 추진해 줄게. 이런 멘트를 또 트럼프가 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할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 머릿속에 노벨 평화상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방사는 오늘도 약했기 때문에 큰 수급이 좀 빠지고 약해지는 그런 등락으로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미국 증시를 보는 극단적인 시황을 얘기 드렸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또 재밌기 때문에 한번 못 보시면 봐주시고 자, 어쨌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이 복잡한 재량적 투자가 있고 이 시스템적으로 팍팍 들어가고 아주 냉정해 보는 알고리즘 투자, AI 투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런 AI 투자, 시스템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AI가 쉽게 저는 못 따라온다 봅니다. 앞으로 제가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투자가 되게 오묘한 게 있어요. 단순하게 보는 수치나 차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기적으로 보는 AI 보는 면도 있지만 단타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투자에 대한 오묘함을 한번 소개에 대한 시장 뉘앙스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초기는 안 그러지만 막 거칠게 하다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았어요. 그때 초기에 그러다가 4월 때는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베센트가 금융통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자, 상호관세 그 대미국 쪽에 지금 다 하고 있는 동맹도 마찬가지고 있는 상호관세는 녹아내려야 될 얼음이다. 상호관세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없어질 건데 그런 말은 지금 당장 안 했지만 지금 현관세가 19%나 되고 세계적으로 부담되고 트럼프 미쳤다 그러고 달러 약세되고 돈 빠지고 미국의 신뢰까지 깎아먹고 있는 아주 거친 정책이잖아요. 1930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수익도 올리고 재정 부채도 많이 줄이려고 그 미국 공장을 세우게 하는 제조 확충을 위한 리쇼링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인데 근데 이게 어쨌든 앞으로 봤을 때 금리는 할 거잖아요. 그 다음 성장을 본격화시키고 성장이 제대로 오게 되고 미국 공장의 큰 리쇼링이 되게 되면 동맹들한테 챙기면서 이런 관세를 좀 빼줄 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녹여버릴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이 재무장관 베센터 얘기했다 봅니다. 야, 그럼 언제 해줄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올해 하반기에 보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보지만 내년에 그 중간성을 보기 위한 이 성장과 주식을 올리기 위한 빅피처라는 일을 꾸준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로 출렁거릴 수 있지만 이런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베센트의 전략 속에서 올해 4분기나 내년까지 정시 버블링 크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뭐 8월이든 9월이든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는 이런 이슈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큰 흐름 한번 잡아보세요. 요거는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소개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했던 이 상호관세는 녹아야 될 얼음이다. 이 베센트의 의도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CPI 보지만 바킹과 슈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게요. 자, 오늘 비미국에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자, 금관세는 안 매긴다 했습니다. 자, 미국 금관세는 안 매기니까 신고가 훅 쪘다가 금가격은 3,400불 떨어져 있고, 자, 비트코인은 16만 8천 불인데 좀 비미국은 뭐냐면 여전히 오늘 우리나라 빼고는 다 좋았어요. 아시아, 유럽 다 괜찮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비미국을 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고 있고, 오늘은 일본 니케이가 신고가 났어요. 니케이. 자, 니케이 신고가 났는데 왜 났는지 볼 텐데, 자, 일본은 제가 근래에 계속 말씀드렸던 강화되게 드렸잖아요. 오늘 2.7%나 급등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43,000달러까지 43,000포인트까지 왔어요. 그 전에 고가가 42,000불이었는데 2,000포인트였는데 이게 미중 관세, 우리나라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가 합의가 됐잖아요. 또 미중 관세도 유예가 잘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정시를 키우는 측면에서 개선이 기대되고 오늘 반도체나 자동차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년간의 밸류업이 계속 되면서 신고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솔직히 일본도 소비나 내수가 약하거든요. 이런 흐름을 계속 정시나 경기 부양을 하는 측면에서 일본 니케이에 좀 불었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 좀 하면 좋은데. 일단 홍콩이나 대만도 괜찮았죠. 우리나라는 좀 빠졌단 날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제가 정책에 대한 안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긴 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오늘 가다가 빠졌는데 코스닥이 개인 수급과 투심 약하잖아요. 좀 많이 빠졌던 날이고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주주 브리핑을 했어요. 자, 10억간의 대주주를 입장 유지한다. 당정간의 주의를 좀 대야 된다. 시장을 좀 봐야 된다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개인들 후두둑 깎다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여전히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보는데 계속 간보기하는 과정이죠. 자, 삼전한이 괜찮았습니다. 빅바이오도 괜찮았고 2차전지 반등을 저도 말씀드릴 거고, 방산조선 전력과 실적 나온 이후에 수급 때문에 화장품 떨어졌던 그런 날이죠. 여전히 우리는 수급이나 이쪽이 변동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왔다 갔다 변동성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방산조선은 제가 주도주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투신과 수급 영향을 좀 더 많이 준다 말씀드렸고, 자, 2차전지 말이 좀 나오고 있죠. 어제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ESS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9천억 같은 공급 계약 해지됐어요. 취소되다 보니까 좀 약간 약했는데 어쨌든 바닥되고 많이 빠져서 수급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트레이딩 국민이라 보는데 개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개인분들이. 근데 지금 공매도도 초코린 살짝 들어올릴 수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물량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안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만 챙기고. 자, 외국인은 어쨌든 여전히 뭐 관망세고 이번 주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뭐 플러스 나다가 막판에 조금 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닷컴도 그대로입니다. 자, 기준은 삼성전자예요. 제가 이게 그 슬램덩크 만화에 보신 그런 거 있죠. 그 왼손은 그들 뿐. 올해는 제가 삼진이 대장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가 이번 기술적으로도 25만원 바치고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삼전을 계속 대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D램도 좋다. HBM도 D램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레거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D램까지 좋아지게 되면 이 싸가지 있죠. 제가 말했던 이재용이 사업 리스크 빠지고 파운드리, HBM, 스마트폰, HBM 뺨 D램에서 다 좋아 흐름되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히 좋다. 하지만 바로는 안 올린다. 지금 좀 누르면서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는 삼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자, 한류는 지금 여전히 하반기 때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등락이 있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가고 제일 강한 거를 선별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렌드가 바뀐 건 없죠.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지금 극차별화되고 수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개별로 챙겨드리겠지만 1등만 있는 건 아니죠. 2등, 3등까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걸 선별을 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K-팝 데몬 헌터스 못 뽑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드디어 핫백에 들어갔어요. 이게 여성 보컬로는 처음입니다. 노래 들어보시면 많으시겠지만 제가 들어 좋긴 좋더라고요. 자, 거기에서 K-뷰티든 엔터푸드로 계속 돌면서 한류 섹터는 실적과 함께 바이를 아주 상방을 만들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우리나라 관광시장 말씀드렸어요. 진짜 안 좋았던 수십 년간 일본이 관광을 정말 많이 키웠는데 어제 부산 들어보셨어요? 부산. 제가 관광정책 3천만 명 시대도 우리나라 정책 얘기 드렸지만 부산이 고령화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정말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많아지는 대표적인 부산이었는데 작년부터 관광객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작년에만 292만이면 역대로 찍었고 올해 들었을 때는 이미 작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많이 오시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지방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큰 트렌드라 보는 거예요. 큰 트렌드다. 단기적으로 실적이다 수급이다 줄렁거리겠지만 여기서 트렌드 사가면서 대장주를 계속 선별하는 과정으로 저는 말씀드려요. 엔터 중요합니다. 엔터가 중요하니까 실전 포트에 대한 그 얘기를 파트 2에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화장품은 확고한 APR, 이거는 계속 대장으로 말씀드리고 어제 보시면 현금 배당까지 들어왔을 거니까 잘 챙겨두시면 돼요. 2등 3등 과정은 제가 포트별로 개별적으로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는 오늘 우리가 봤던 대장주 알테오젠과 제가 봤던 두 번째 거 있어요. 자, 빅바이오 그 두 번째 부대장이 여전히 신고가 시도를 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한 에너린, 신한 금투의 에너린, 엄민용 애널리스트 이분의 시간이 지금 다가온다 봐요. 자, 8월 달쯤 돼서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9월, 10월에 호재되는 거 되게 많죠. 예, 그런 쪽에서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물론 찍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흐름을 계속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빅바이오 부대장 되게 좋은 거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정책은 이 정책 공방 안심 못하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는 어쨌든 색깔론이고 표를 받아야 되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숫자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식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빅수급을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과 정책에 대한 의지를 외국이든 시장 빅수급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단기로 지금 우리나라 개인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큰들게 챙기는 과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액션 플랜 말씀드렸습니다. 액션 플랜이 게시판에다가 이제 또 국민청원 하는 거 이번에 배당속도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해서 요거 안 하신 분들은 게시판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관련 때문에 좀 밀렸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특히 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 대한 이 특징을 한번 적어드렸으니까 머니 스토리와 실전 포트까지 파트 2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멤버십 가입하면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번에 들어오셔서 저 파트를 챙겨드리면 이 조정기에 아주 유익게 포트를 잘 끌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포트를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장품 좀 흔들리니까 불안 분 계시죠. 또 엔터나 바이오에 대해서 중요 전략이 있으니까 파트 더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